골프 스윙 디자인의 김종태입니다. 오늘은 제2장 스윙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윙의 원리에는 총 3가지 운동이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축 운동, 그리고 두 번째 회전 운동, 세 번째 상하 운동이 들어갑니다. 이 3가지 운동이 모여서 골프라는 입체를 만드는데요. 여기서 축 운동을 넘버 1이라고 치고 회전 운동 넘버 2, 상하 운동 넘버 3라고 하면은 너무 복잡하죠. 3가지. 그래서 한 가지는 뺄 거예요. 넘버 1 축 운동을 빼고 회전 운동과 상하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면 되는 거예요. 축 운동은 그냥 머리 움직이지 마세요. 그럼 끝나요. 회전 운동이 있는데 이 회전 운동이 제가 생각하는 회전 운동은 조금 틀리긴 해요. 틀리긴 하지만 회전 운동의 범위는 몸통을 얘기해요. 몸통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팔다리를 제외한 부위를 얘기하는 거죠. 힙 부위와 상체 부위, 그러니까 어깨 부위를 얘기하는데 이 회전 운동은 같은 방향으로 힙과 어깨가 움직이면 안 돼요. 이 두 부분이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거는 코일링이 아니라 그냥 스핀 아웃이 돼버리는 거죠. 아무런 파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하 운동은 팔 부위를 얘기하는 건데 팔은 그냥 단순하게 up and down, 위아래로만 올렸다 내렸다. 그럼 끝나요. 그래서 이 동작들을 우리가 익히기 위해서 거울을 이용한 평면 개념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팔 동작만으로 백스윙을 만드는 거를 해야 되고요. 그 동작을 하면 자연스럽게 백스윙 그리고 피니시 그 부위를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힙턴으로 볼 포인트 조절하기. 여기까지가 챕터 2예요. 근데 챕터 2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몇 번에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설명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전 시간에 배웠던 골프 스윙 디자이너, 제가 제안을 했던 스윙 디자이너라는 그런 명칭, 지구본, 지구전도 이런 거고요. 오늘 배우는 스윙의 원리에 대해서 볼게요. 골프 스윙은 3개의 다른 움직임이 모여서 완성된다. 뭐였죠? 축 운동, 회전 운동, 상하 운동. 이 각기 다른 이 부분들이 모여서 움직이게 되면은 하나의 완전체로 보이게 되는데 이거를 저는 합창의 비유를 했죠. 4가지의 파트 소리가 모여서 하나의 소리를 내듯이 4가지의 소리는 각자 개성 있게 다른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휘자 선생님들이 지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 왜 옆에 파트 따라하고 있냐고 그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어요.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옆 파트 음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합창이 안 되는 거예요. 테너는 테너의 소리를 내야 되고 소프라노는 소프라노의 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우리 골프 스윙도 마찬가지로 회전 운동과 상하 운동 그리고 축 운동 이 3가지가 각자의 역할에 맞게 움직이면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그 골프 스윙을 보게 됐을 때 느낌은 완전한 입체라는 거죠. 자, 그거를 이제 배우기 위해서 먼저 거울 앞에 서서 가슴 위치에서 어드레스 하기. 이거는 이제 뒷장에서 이제 설명이 될 거예요. 일단 그냥 거울을 보시면서요. 가슴 높이 정도로 클럽을 들어서 어드레스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평 개념으로 스윙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 동작을 처음에 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한 가지. 양손의 길이 차이. 자, 우리가 앞으로 나란히 하세요. 팔을 쭉 뻗으면 양팔의 길이는 똑같죠. 좌측 손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우측 손을 잡기 때문에 양손의 길이는 틀린 상태가 돼버려요. 양손의 길이가 틀리기 때문에 클럽의 로테이션이 발생해요. 지금 저 어드레스를 보면 어느 손이 더 길어요? 왼손보다 오른손이 더 길어요. 왼손을 먼저 잡고 오른쪽 손을 잡았기 때문에 긴 거지 어떤 신체적인 길이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상태에서 카킹을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요 부위가 카킹이 되는 거죠. 딱 저 손목 부위가 꺾이게 되는 거예요. 저기가 꺾여야지 카킹이에요. 자, 전 페이지를 다시 설명해서 양손의 길이가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양손의 길이가 똑같은 상태에서는 양쪽 관절을 접으면 코로 갈 수밖에 없어요. 클럽이. 그죠? 근데 우리는 어느 손이 더 길다 그랬죠? 우측손이 더 길기 때문에 우측손이 더 긴 상태에서는 양팔의 길이가 똑같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좌측 팔을 펴게 되면은 클럽은 우측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우측 팔을 펴서 카킹을 하게 되면은 클럽은 좌측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거울을 보면서 어드레스를 하라고 한 거 있죠. 자, 그거는 수평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백스윙을 시도한 상태에서 숙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백스윙 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어드레스에서 우측 팔을 펴고 카킹을 하게 되면 클럽은 좌측 어깨로 넘어간다 그랬죠. 이 상태에서 클럽과 팔 이 부분을 전부 그대로 홀드한 상태로 허리만 숙이게 되면은 이 모양이 나와요. 이 모양은 볼을 치고 나서 풀 피니시로 바로 가기 전 단계죠. 좌측 팔을 펴면은 카킹을 했을 때는 이런 동작이 나와요. 클럽은 항상 왼팔을 폈기 때문에 클럽은 우측 어깨로 가고요. 이거는 정면에서 봤을 때 모양이고요. 그리고 카킹을 했던 동작에서 다시 그냥 클럽을 원위치로 그대로 리플레이스를 하면은요, 셋업 자세가 돌아가는 거예요. 자, 허리를 숙이고 임팩트 후 카킹이 이루어지는 동작은 오른팔이 왼손보다 길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발생한다 그랬죠. 오른팔을 뻗고 그 다음에 팔을 접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카킹을 연습하는 방법이죠. 첫 번째 동작, 왼팔을 편 상태에서 카킹. 두 번째 동작, 다시 클럽을 원위치로 내리는 동작. 세 번째, 팔로우 스루 단계인데 두 번째 동작이 팔을 내리는 동작이었죠. 그 동작은 셋업 자세이긴 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임팩트 자세죠. 왜냐하면 클럽을 올렸다가 다시 밑으로 내렸기 때문에 임팩이 되는 거고, 오른팔에 풀 익스텐션이 이루어지면서 클럽은 로테이션이 되는 거,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관절을 꺾게 되면은 이 동작이 나와요. 그러면은 총 세 번의 동작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카킹과 풀 익스텐션 그리고 다시 좌측으로 손목을 꺾는 그런 카킹 동작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동작은 정면에서 보면은 V자로 보이는 거예요, 스윙이. 거울을 보고 셋업을 한 상태에서 좌측 팔을 펴고 카킹을 하면 클럽은 우측 어깨로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카킹을 했던 팔을 다시 펴게 되면은 밑으로 내리면 자연스럽게 첫 번째 어드레스 동작과 비슷해 보이지만 틀리죠. 위치가 조금 더 밑으로 파고들어요. 이게 임팩트 동작. 그리고 다시 오른팔을 펴면서 카킹을 시도하면 클럽은 왼쪽 어깨로 가는 거죠. 1, 2, 3, 4. 단순하게 이 동작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들이 하나가 모여서 골프 스윙이라는 커다란 퍼즐을 맞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